네,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하겠습니다. CBT 시험이 처음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종이에 시험 칠 때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제어공학이 먼저 나오고 회로 이론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CBT에서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이름처럼 회로 이론 10문제, 그 다음에 제어공학이 10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6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가 0.03초, 저항이 14.75mm 때 코일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오는 R분의 L이죠. 타오는 R분의 L입니다. 그래서 저항값 주어졌고 시정수값 주어졌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 쉽게 구할 수가 있죠. L은 타오 곱하기 R이 됩니다. 타오는 시정수 0.03초라고 했고 저항값이 14.75mm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0.441이고요. 인덕턴스의 단위니까 헨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미리헨리라고 했죠. 따라서 0.441 헨리는 미리헨리를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 1000을 곱하게 되면은 441 미리헨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빵점 방지용이니까 무조건 맞춰주시고요. 62번 보겠습니다. 삼상회로의 각 상전압이 Vn은 60V, VB는 0V, VC는 마이너스 10V, J 120일 때 A상의 영상문 전압 V0는 약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영상문 전압 V0 한번 해볼게요. 영상문 제로 V0는 영상문은 3분의 1에 어떻게 해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되고요. 나온 김에 정상분 볼게요. 3분의 1에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까지는 같죠. 역상분도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모두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제곱에 A제곱 A 요것만 구분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영상분을 물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합니다. 뭐 만약에 정상분과 역상분을 묻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답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3분의 1에 VA가 60입니다. 60이고 VB가 0이래요. 0. 네. 그 다음 VC는 얼마냐? 마이너스 10 플러스 J 120. 마이너스 10 플러스 J의 120.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16.67 플러스 J의 40이 된답니다. 이 문제도 61번과 마찬가지로 절대 틀리면 합격이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63번 보겠습니다.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입니다. 사인 오메가 t 해볼게요. 사인 지금 여기서 오메가 t는 굉장히 쉽죠. 사인 오메가 t 하면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근데 여기에 혹이 붙었어요. 플러스 세타입니다. 세타. 이것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공식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사인 오메가 t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플러스 뭘까요? 코사인 오메가 t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공식인데 전기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너무 공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플라스 변화죠.
라플라스보다 ft. 시간의 함수, 즉 시간의 함수예요. 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화하는데, 일단 보세요. 시간의 함수 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세타 있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이런 것들은 시간의 함수가 아니죠. 세타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라플라스 변화한다라고 하면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화합니다. 어떻게 돼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죠.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변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상수인 코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돼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보다 코사인은 s가 되죠. 여기에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서 똑같으니까 예, 묶으면 되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어떻게? 여기는 오메가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는 s의 사인 세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간단한 삼각함수 공식 암기해 주시고 시간의 함수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 부분은 상수로 취급을 해 주신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4번 볼게요. 예, 그림 문제인데 그림 같은 회로에서 AB 사이의 합성장은 몇 오미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6622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요 안에 있는 2옴 있죠. 2옴. 답은 2옴이다. 만약에 999333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답은 3옴이다. 이렇게 이것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야 반갑게 답을 그냥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2옴 이렇게 된 것은 이 2옴을 요것들을 요렇게 2옴 요렇게 하면 2옴이 Y결선이 되죠. Y결선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 변환하게 되면은 지금 안쪽에 얘들은 Y결선이고 바깥쪽에 어떻게요? AB를 사이에 두고 6옴이 일종의 델타 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B를 사이에 두고 얘가 2옴이고 6옴인 Y델타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회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이대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ZY는 3분의 1의 Z 델타죠. 그래서 델타 결선은 Y 결선의 3배가 되는 거죠. 델타로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2옴이 내부에 있던 2옴이 6옴이 됩니다. 이렇게 6옴이 돼요. 그 외부에도 6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 두 개 6옴이 병렬로 되니까 3옴. 얘 두 개도 3옴. 얘 두 개도 3옴.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3옴, 요거 3옴 합쳐서 그렇게 되면 AB 사이에는 여기 3옴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옴. 그리고 이 3옴과 이 3옴은 직렬이잖아요. 맞죠? 3옴 직렬이 돼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것만 그리면 끝났죠? 어떻게 돼요?
3옴과 3옴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하면은 6옴이 되고 3옴과 6옴 병렬이 얼마?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하면은 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2옴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면 이렇게 변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옴, 6옴이면은 2옴, 답이 2옴, 3옴, 9옴이면은 답은 3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회로에서 저항 25에 흐르는 전류는입니다. 중첩의 원리죠. 어떻게? 귀찮더라도 그림을 다 그리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전압원으로 할 때 전류원을 개방시킨 그림. 전류원을 개방시켜서 이렇게 그리고요. 전류원으로 계산할 때는 전압원을 단락시킵니다. 단락시킨 이 그림이고 문제에서 25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를 묻죠. 이 전류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때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합니다. I1은 어떻게 돼요? I1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5옴과 25옴 직렬이니까 전체 저항 20 플러스 5분의 전체 전압 25 하니까 1A가 이렇게 흐르죠. 두 번째 I2 봅니다. 여기서는 5옴과 25옴이 병렬로 연결됐고 25옴에 흐르는 분배된 전류 구합니다. I2는 얼마? 5옴과 25옴이니까 5 플러스 20분의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남의 전류 5옴입니다. 5옴 곱하기 전체 전류 5A 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도 1A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방향도 봐야 되죠. 이때도 이 방향이고 이때도 이 방향이니까 1옴과 1옴 두 전류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5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2번. 66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볼게요. I1은 2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6분의 파이, I2는 5배 익스포넨셜 j6분의 파이, I3는 5.0A하고 Z3는 1.05일 때 부하 Z1, Z2, Z3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복소 전력이라 하면은 PA죠. PA는 기본적으로 VI입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 이때 복소 전력을 구할 때는 기본은 전류의 켤레를 적용하는 겁니다. 전압의 켤레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은 전류 켤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전압을 구하고 전체 전류를 구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때 전류는 켤레를 적용한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럼 전압을 일단 구할게요. 전압을 구하는데 I1, I2, I3 전류는 주어졌고 Z3가 1.05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Z1, Z2, Z3는 모두 병렬이죠. Z1, Z2, Z3 모두 병렬이기 때문에 Z3에 걸리는 전압 구하면 그것이 이 전압이고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전압을 구하면 이 전압이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전압은 여기 알고 있는 이 전압을 구하는 거죠. 얼마? I3가 5요. Z3가 1입니다. 5V. 전체 전압은 5V가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전류고요. 전체 전류는 키르요프 법칙에서 이 전류가 다 더한 것이 전체 전류죠. 따라서 2배에 I1은 얼마? 2배에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맞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래서 I2는 어떻게 돼요? 5배에 각도가 6분의 파이. I3 얼마가 돼요? 5배에
5배의 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계산을 하니까 11.06 플러스 J의 1.5가 나와요. 네. 그럼 이제 피상전력 구하게 됩니다. 피상전력을 구하는데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거, 전류의 켤레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전압 5 곱하기 전류를 11.06 플러스 J1.5가 아니고 11.06 마이너스 J1.5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55.3 마이너스 J7.5가 됩니다. 네. 그래서 66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7번 문제로 가볼게요. 67번. 저항이 8ohm이고 오메가 1이 6ohm입니다. R이 8, 오메가 1이 6ohm일 때 비정음파 전압이 V는 200의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기본파고요. 플러스 100의 루트 2의 사인에 3오메가 T요. 이러면 얘가 기본파고 얘가 3고조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로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인데 단위가 와트죠. 평균 전력인데 단위가 와트입니다. 유효 전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 전력은 기본파와 3고조파가 있으니까 기본파의 전력 플러스 3고조파의 전력만 해주시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그럼 기본파는 어떻게 해요? 기본파의 전력은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졌고 전압을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즉 고조파에 따라서 전류값, 임피던스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파는 I1의 제곱 곱하기 R, 그 다음 3고조파는 I3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I1 어떻게? I1은 기본파 임피던스 분의 기본파의 전압이죠. 얼마요? 기본파 임피던스는 6이고 8이죠. 6, 8이면 얼마? 10입니다. 10. 10분의 기본파 전압 200 하니까 20A. 그래서 P1을 구할 때 대입하는 기본파 전류는 20A가 돼요. 그 다음에 3고조파입니다. Z3분의 V3가 되죠. Z3 어떻게 돼요? 얘는 기본파잖아요. 기본파인데 3고조파 임피던스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3배 오메가 1의 제곱이죠. 즉 오메가 1이 6인데 오메가 1 6에 3을 곱한 것, 3 곱하기 6, 즉 18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임피던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Z3 루트의 8의 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분의 기본파 전압 얼마야? 3고조파 전압 얼마다? 100이죠. 100. 100을 하니까 I3는 5.08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되죠. P1은 어떻게 해요? P1은 2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변하지 않죠. 8 플러스 3고조파는 얼마요? 5.08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도 8입니다. 8. 변하지 않는 8. 그래서 계산하니까 답이 3406이네요. 약 3406W가 된다. 몇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은 또 적응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68번 볼게요. 68번.
삼선식 회로에서 부하는 Y결선이고 선간전은 100루트3의 0도, 선전류는 20에 마이너스 120도였다면 Y결선의 부하 한상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라고 합니다. 일단 부하가 Y결선입니다. 부하가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선간전압이 100루트3의 0도요. 0도고 선전류가 흐른 전류가 20에 마이너스 120도라고 합니다. 했을 때 한상 임피던스 ZP는 얼마냐? 보세요. 상해 임피던스를 선으로 바로 계산 못하죠. 상해 임피던스는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입니다. 상전류분의 상전압이 상임피던스가 된다. 그럼 지금 Y결선이니까 볼게요. 상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상의 전류는 Y결선 그대로 갑니다. 20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요. 상의 전압이 문제인데 선간전압이 100루트3의 0도라면 상의 전압 얼마? 크기는 루트 300가 작죠. 크기는 100입니다. 100이고 위상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느리니까 0도보다 30도 느리면 마이너스 30도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기 다 맡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압은 100에 마이너스 30도. 손으로 할 수가 있죠. 크기는 얼마요? 크기는 20분의 100 하니까 5가 되고 위상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20도. 맞죠? 그러면 플러스 120 하니까 90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피던스는 5에 90. 답은 2번이고요. 69번 문제 볼게요. 69번. 그림 같은 T형 회로 임피던스 파라미터 Z22의 값선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Z1은 Z1 플러스 Z3가 된다. 그 다음에 Z12는 Z21, Z12나 Z21은 Z3가 되고 묶고 있는 Z22는 Z2 플러스 Z3가 됩니다. 따라서 Z22는 Z2 플러스 Z3다. 69번에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4번이 됩니다. 70번입니다. 그림 같은 아래 직렬 회로에서 직류전압을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T는 3초일 때 RT의 값선입니다. 직류전 E는 10, R은 1, L은 3헬리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 과도 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류입니다. 묶고 있는 것이 IT예요. IT는 어떻게 돼요? R분의 E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T. 그래서 계산기에 단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암기 후 대입. R은 얼마요? R은 1. E는 얼마입니까? E는 10. 1 마이너스 exponential. 계산기로 꼭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L이 3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저항 R이 1 곱하기 시간 얼마? 3초일 때. 3초일 때. 이게 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시정수를 묻습니다. 시정수. R분의 L 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정수 3초일 때 대입을 하면은 시정수니까 얼마? 63.2%일 때니까요. 10A에 63.2%니까 6.32A 됩니다. 6.32A. 70번에는 1번. 그래서 논제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야, 시정수 문제구나. 그냥 63.2% 도달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는 분도 계시고요. 71번부터 제어공학 문제라고 했죠. 71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dt분의 dxt는 axt 플러스 but a는 행렬이 0, 1, 마이너스 3, 4, b는 1, 1인 상태 방정식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뭐다? 특성 방정식이 뭐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si-a가 0이 되는 것, 이 식이죠. si-a가 0인 이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래 하는데요. si가 뭐예요? si는 ss의 00 이것이 si가 되고 마이너스 a는 얼마요? 문제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얼마? 0, 1, 마이너스 3의 3입니다. 이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s에서 0을 빼니까 s,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 3이죠. s에서 4를 빼니까 s-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si-a가 되고 특성 방정식은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이 행렬 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얘 곱하기 얘 s의 s-4 요 곱하기 얘에서 빼기 얘 곱하기 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따라서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것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71번에서 뭐 우리가 상태 천이행렬 구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특성 방정식 구하는 문제 정도는 제어공학을 공부하시면 꼭 맞춰 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72번 하겠습니다. 72번 GS HS가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분의 K일 때 묻고 있는 것이 근궤적이 J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근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궤적이 이렇게 있을 때 근궤적이 J오메가 축과 교차한다는 것은 지금 허수축과 교차한다는 것이 뭐예요? 얘는 안정이고 얘는 불안정입니다. 그러면은 임계안정. 맞죠? 임계안정 상태. 임계안정 상태에서 S는 얼마요? S는 0이죠. 즉 S가 0인 상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특성 방정식 구합니다. 어떻게요? S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5 플러스 분모까지 더해서 0인 것이 특성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하면 얼마? S제곱 플러스 9S 플러스 5, 4, 20이죠. 20 플러스 K가 0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S세제곱 플러스 9S제곱 플러스 20S 플러스 K가 0이 된다. 이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한다? 루스표를 만들죠. 루스표. S세제곱까지 있으니까 S세제곱, S제곱, S의 1승에 S의 0승. 그리고 조금 전에 구했던 루스가 그 특성 방정식이 뭐냐? S세제곱 플러스 9S제곱 플러스 20S 플러스 K니까 이거 얼마? 1, 9, 20에 K가 되잖아. 맞죠? K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9분의 얘 얼마? 180 마이너스 K가 되죠. 얘들은 뭐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일단 임계안정, 허수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임계안정이고 여기서 K를 구합니다. K를 얼마? 9분의 180 마이너스 K가 임계안정이니까 0. 얼마? K는 180이죠. K는 180입니다.
K는 180인 거 알고, 그러면 그 K가 180인 거 알면 우리가 허수축과 교차할 때 S를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K가 180 하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요? 9S제곱 9S제곱 플러스 K가 교차할 때 0이 된다. 맞죠? 그 K는 얼마예요? K는 조금 전에 180을 구했죠. 180을 구했으면 따라서 9S제곱은 마이너스 180 S제곱은 얼마요? 마이너스 20이죠. 제곱이 마이너스 20이니까 S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의 20. 계산은 얼마예요? 루트 20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하면은 4.48입니다. 따라서 J 오메가 할 때 오메가는 얼마?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4.48이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네, 고차하는 점은 플러스 4.48, 마이너스 4.48이 된다. 계속해서 7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3번. 라플라스 변환한 FS가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4라고 합니다. 이것의 라플라스, 역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이쁜 형태는 아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딱 보면 사인, 코사인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를 4 플러스 1 S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는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S 플러스 2의 제곱. 1은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분의 S 플러스 4인데 이것도 지금 S 플러스 2의 형태로 바꾸면 보세요.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S 플러스 4를 이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S 플러스 4를 S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 플러스 2 하나 플러스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 이런 형태죠. 그럼 얘는 보시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꼴이고 얘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로 바꾸기 위해서 2를 어떻게 해? 2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들어갔습니다.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것은 S 대신에 S 플러스 2는 익스파셜 마이너스 2t. 네. 그리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는 뭐요? 코사인 형태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S는 코사인 형태고 코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가 얼마요? 1이죠. 따라서 코사인 T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이죠. 얼마? 사인 오메가 1이니까 사인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번은 익스파셜 마이너스 2t에 코사인 T 플러스 2배의 사인 T 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예. 형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꾸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7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 손대서 전달한 또 RS분의 GS를 구하면은 입니다. 그래서 RS분의 GS를 구하면 1 마이너스 분의 이렇게 시작하죠.
일단 분자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을 잘 보니까 2 곱하기 4 요런 순방향 있죠.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순방향이 있습니까? 이런 순방향도 있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5 곱하기 4 플러스 5 곱하기 4 이것이 순방향입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피드백 볼게요. 피드백은 뭐가 있어요? 피드백은 요렇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8 플러스 20 하니까 28. 74번에는 답이 5분의 28이 됩니다. 네. 제어공학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제어공학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더불어 75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논리결의 출력 X는입니다. 천천히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A, O와 B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B죠. 즉 A, O와 B와 AND B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 X는 A, O와 B, AND B가 되는데 복에 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화 시켜야 되는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AB.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요? 이렇게 곱하면 BB가 돼요. BB. B and B는 뭐예요? B and B는 그냥 B죠. B가 0이면 0, 1이면 1이니까 B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AB, O와 B 이렇게. 얘도 답이 없죠. 그럼 더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어떻게? B로 묶으면 A, O와 1이 됩니다. 맞죠? A가 0이면 1이고 A가 1이라도 1입니다. 그러면 A, O와 1은 무조건 1이 되고 따라서 B and 1은 B가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논리회로 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6번. G제오메가는 제오메가 플러스 1분의 K의 나이키스트 선도를 도시한 것은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S로 쓰면 S 플러스 1분의 K인데 나이키스트 선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S의 0, S1, S2 이 부분이 S의 0이면 여기서 출발하죠. 맞죠? S의 1이면은 여기서 출발, S의 2승이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S의 0승은 4사분면, S의 1승은 3사분면, S의 2승은 2사분면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여기는 S니까 S의 1승이죠. S의 1승이니까 어디? 3, 4분면에서 출발을 한다. 그 다음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S 플러스 1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괄호가 하나 있으면 하나의 4분면을 거치고요. 2개가 있다. 그러면 2개의 4분면. 3개가 있으면 3개, 4개가 있으면 4개의 4분면을 거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보세요. S의 1승이니까 여기서 출발하고 괄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4분면을 거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요? 답은 2번이죠. 2번. 76번에는 답이 2번이 되고 77번 봅니다. 이산 시스템에서 이산 시스템이 뭐예요? Z평면, Z함수죠.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77번 Z평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1인 1이 되고요. 1, 1, 1, 1이고 어디에?
이 내부에 있으면은 안정. 외부에 있으면, 여기에 바깥에 있으면 불안정. 여기에 원주상에 있으면은 임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이죠.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Z평면에 내부에 있으면 안정이다 하는 것. 17번 3번이고요. 78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보도선도 이득선도를 갖는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론입니다. 전달 함수를 구하는데 지금 보도선도를 통해서 구할 때요. 일단 분자가 있고 분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자는 시작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분자는요. 분모는 뭐다? 여기 꺾이는 점이 있죠. 꺾이는 점, 절점 주파수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꺾이는 점. 그럼 먼저 분자를 볼게요. 분자 볼게요. 분자는 20 로그에 얼마 한 값이 20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 얼마요? 로그 10의 네모는 얼마? 20이 넘어가니까 1이죠. 로그 10의 얼마가 1이에요? 로그 10의 12. 로그 10의 10이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분자에 들어갈 것은 10이 되는 거죠. 10. 분모를 볼게요. 분모를 보니까 절점 주파수 꺾이는 점인데 여기가 J 오메가가 0.1입니다. 절점 주파수 보세요. J 오메가 T 플러스 1 그리고 J 오메가 T 플러스 1인데 절점 주파수라는 것은 허수부하고 실수부가 같은 거죠. 맞죠?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실수부가 1이니까 허수부 Jωt가 1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 Jω가 얼마? 0.1이니까 Jω가 0.1이니까 0.1 곱하기 얼마가 1이에요? 10이죠. 10. 네. 10. 그래서 Jω는 S잖아요. 그래서 10S 플러스 1. 이 지점에 의해서. 얘는 얼마요? 1이잖아. 맞죠? 그럼 얼마? Jω가 1이에요. 1. 그러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아지려면은 T가 얼마요? 1 곱하기 1 해야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S 플러스 1.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S 플러스 1 곱하기 10S 플러스 1분의 10.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고 계속해서 7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제어 시스템에 단위 계단 함수가 입력되었을 때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 되던 A의 값입니다. 지금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단위 계단 입력입니다. 단위 계단 입력. 그러면 정상 위치 편차가 되죠. 정상 위치 편차. 그러면 ESS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 분의 1인데 이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랍니다. 0.01이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래서 이 문제에서 풀려면 요것이 100이 된다는 겁니다. 100. 맞죠? 그러면 1이 넘어갑니다. 얼마?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가 얼마? 1 넘어가니까 99가 됩니다. GS가 얼마야? GS가 얘가 GS죠. 따라서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 얼마? S 플러스 A분의 19.8이 9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S에 0을 대입해요. S 0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즉 S가 0이니까 A분의 19.8이 99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얼마?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99분의 19.8. 답은 0.2가 되네. 0.2. 0.2. 답은 1번이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정상 상태에서 오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단위 계단 함수이기 때문에 위치 편차, 정상 위치 편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공 마지막 80번 볼게요. 블록 선도에서 A에 해당하는 신호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준 입력 요소에서 나가는 신호, 이게 뭐요? 기준 입력 요소에서 나가니까 기준 입력 신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이게 뭐다? 동작 신호인 거예요. 동작 신호. 제어 요소가 뭐냐? 제어 요소가 원래 뭐요? 조절부 플러스 조작부를 합해서 제어 요소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절부 플러스 조작부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신호가 조장량입니다. 조장량.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에서 A에 나오는 신호. 예. A는 뭐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제어에 필요한 제어량, 제어 대상에서 나가는 제어량이 됩니다. 이것 빼고 뭐 나머지 없죠. 조장량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A는 제어량이 됩니다. A는 제어량이고, 기준 입력은 이 부분이 기준 입력이고, 4번의 동작 신호는 얘가 동작 신호예요. 그래서 80번에는 답이 2번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려운 제어공학 문제도 많지만 이 문제는 그냥 통째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좀 더 복잡한 전체 제어 시스템 그림 있죠. 그 내용을 꼭 좀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로 이름의 제어공학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